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사 연극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로맨스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혹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셨나요? 아직이시라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어머니 나이 드신 분이 맨날 화장하고 외출하시면 보기 안 좋아요. 74세 김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들은 말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요즘 부쩍 외출이 잦아지고 화장도 하고 새 옷도 사 입는 걸 못마땅해 했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창피하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실 할머니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3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는 76세의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남자친구가 아니라 할머니보다 더 부유한 재력가였죠. 영희 씨, 우리 같이 제주도 펜션 운영하면서 살까요? 그 남자는 진심으로 할머니에게 프러포즈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마음을 정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제가 정리할 게 좀 있어요. 다음 날 할머니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남 아파트 50억에 금매로 내놓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김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째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평소 할머니는 집안일만 하며 조용히 지내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머니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뜻밖의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김영희 씨 아니세요?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할머니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정말 잘생긴 할아버지가 서 계시더라고요. 누구시죠? 아, 저 박정수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옛 직장 동료였거든요. 아, 박 이사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부인을 3년 전에 여의고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영희 씨도 혼자 지내시나요? 아니에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럼 더 좋으시겠네요. 저는 혼자 살다 보니 참 쓸쓸해요. 그날 두 사람은 병원 앞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영희 씨,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박정수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뭐려 나이 들어서면 아름다워요.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영희 씨만의 그 따뜻한 미소 말이에요.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20대 처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다음 주에도 병원 오시나요? 네, 매주 화요일마다 와요. 그럼 괜찮으시다면 같이 점심 드실까요? 근처에 맛있는 한정식집 알고 있거든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래, 이제는 내 인생도 좀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그날부터 할머니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그래도 좀 더 예쁘게 꾸며볼까? 다음 날 할머니는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습니다. 어머,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 평소와 다르게 파마도 하시고 염색도 하시겠다고요? 미용실에서 나온 할머니의 모습은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새하얀 파마 머리가 고급스럽게 세팅되었고 은은한 갈색 염색으로 훨씬 젊어 보였거든요. 집에 돌아온 할머니를 본 며느리의 반응은? 어머님, 갑자기 왜 이렇게 꾸미고 오셨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시어머니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어요. 그냥 기분 전환 좀 해보려고. 하지만 어머님, 나이 드신 분이 너무 화려하게 꾸미시면. 화려하다고? 이게 화려한 거야? 할머니는 살짝 기분이 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잔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할머니는 새로 산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병원 가서 검진 받고 친구 만나기로 했어. 친구요? 무슨 친구세요? 며느리가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어요. 그냥 옛날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야. 남자요? 여자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서요. 여자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어머님,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아요. 집안일도 있고. 내가 언제 집안일 안 했어? 40년 넘게 집안일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좀 나가면 안 되냐? 할머니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그날 점심 약속 장소에서 박정수 할아버지를 만난 할머니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영희 씨,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이라도?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혹시 가족분들이 우리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수 씨 사실은 집에서 제가 남자분을 만난다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영희 씨가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정수 씨를 만날 때가 제일 행복해요. 할머니가 솔직하게 말하자 박정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영희 씨, 요즘 화요일이 제일 기다려져요. 두 사람은 그날부터 더 자주 만나기로 했어요. 화요일 병원 약속 외에도 금요일에는 공원 산책, 일요일에는 영화 관람까지.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스케줄이 생겼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며느리의 감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정말 자주 나가시네요. 일주일에 3번씩이나. 내 돈으로 내가 나가는 건데 뭐가 문제야? 아니에요. 문제라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해? 나 범죄라도 저질렀어? 그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이 맨날 화장하고 꾸미고 나가시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할머니는 정말 화가 났어요. 수진아, 너 지금 나보고 뭐라는 거야? 내가 이상한 짓이라도 한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할머니는 집에서만 있어야 하고 화장도 하면 안 되고 새 옷도 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날 밤 할머니는 박정수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수 씨 죄송한데 통화 가능하세요? 물론이죠. 영희 씨, 무슨 일이세요? 집에서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는 며느리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영희 씨, 제 생각에는 며느리분이 질투하시는 것 같아요. 질투요? 네, 시어머니가 갑자기 예뻐지시고 활기차지시니까 본인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거 아닐까요? 박정수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수진이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집에서 맨날 추리닝만 입고 다녀요. 그럼 더욱 그럴 거예요. 영희 씨,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 사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할머니의 심장이 쿵했어요. 정수 씨, 지금 사랑이라고 하셨나요? 네, 영희 씨. 저는 정말 영희 씨를 사랑해요. 나이가 많다고 사랑하면 안 되는 법 있나요?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도 정수 씨를 많이 좋아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또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누구랑 전화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웃음소리까지 들렸는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아이들 교육이 안 좋아요. 할머니가 맨날 전화하고 웃고.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번엔 아이들까지 핑계로 대는 며느리를 보니 할머니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수진아, 너 지금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아들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수진아, 뭔 얘기하는 거야?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고, 밤에는 전화도 오래 하시고, 엄마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친구 만나고 전화하는 게 잘못이야? 민수는 아내 편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를 이해하는 모습이었죠. 그게 아니라 여보. 어머님이 요즘 너무 달라지셨어요. 맨날 화장하고 새 옷 사입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엄마도 여자인데 꾸미고 싶으실 수도 있지. 며느리는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드니까 더욱 짜증이 났어요. 알았어요. 그럼 어머님이 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안 할게요. 며느리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민수는 어머니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요즘 예민해서. 괜찮다, 민수야. 너는 출근해. 하지만 할머니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며느리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언니,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왜? 뭔 일 있어? 요즘 맨날 화장하고 꾸미고 나가는 거야. 70살이 넘은 사람이 말이야.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집에만 있는 것보다. 아니야, 진짜 이상해. 분명히 남자 만나는 것 같아. 친구들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정말? 응, 내 감으로는 100%. 그래서 내가 한번 확인해 볼 거야. 며느리는 그날부터 할머니를 미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주 화요일 할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자 며느리도 슬그머니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병원에 갔어요. 역시 병원은 진짜 가는구나. 하지만 진료를 받고 나온 할머니가 병원 앞 카페로 향했을 때 며느리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정말 잘 차려입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이야? 어머님이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 박정수 할아버지는 정말 신사적으로 생겼어요. 깔끔한 정장에 반듯한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이 왠지 품격 있어 보였거든요. 할머니가 다가가자 박정수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의자를 빼주었어요. 어머,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며느리는 카페 구석 자리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정말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박정수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살짝 잡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어머나, 손까지 잡고 있어. 며느리는 핸드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이었죠. 박정수 할아버지가 뭔가를 꺼내더니 할머니에게 건네주었어요. 작은 상자였는데 모양으로 봐서는 목걸이나 반지 같은 선물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사양하는 모습을 보이자 박정수 할아버지가 자상하게 설득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할머니가 선물을 받고 정말 기뻐하는 모습. 며느리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말이 돼? 70살 넘은 시어머니가 연애를 하고 있다고. 급하게 카페를 나온 며느리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님 일로 큰일 났어. 말로는 설명 못하겠고 빨리 와. 알았어, 지금 간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며 찍어둔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할머니와 박정수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선물을 주고받는 사진. 이제 어머님도 할 말이 없을 거야. 민수가 급하게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며느리는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여보, 이것 좀 봐. 며느리가 핸드폰 사진들을 보여주자 민수도 깜짝 놀랐어요. 뭐? 이게 뭐야? 엄마가 남자분이랑? 그렇다니까. 내가 직접 봤어. 손도 잡고 선물도 주고받고. 진짜야? 엄마가? 민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동네에서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해? 우선 엄마 오시면 얘기해봐야겠어. 그때 마침 할머니가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목에는 새로운 진주 목걸이까지 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쳤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핸드폰 사진을 할머니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할머니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어떻게? 제가 따라가서 다 봤어요. 어머님이 남자분이랑 손잡고 있는 것, 선물 받는 것까지. 수진아, 그건 어머님, 정말 실망이에요.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이런 일을 하시다니.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지만 곧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냐고요? 나이 드신 분이 남자랑 연애를 하는 게 말이 돼요? 왜 말이 안 돼? 나이 들면 연애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어? 민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진짜 연애하고 계신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그래. 좋은 분 만났어. 할머니의 당당한 고백에 며느리는 더욱 화가 났어요. 어머님,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할머니가 남자친구 사귄다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들이 뭘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야? 할머니가 행복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좋은 분이야. 예의 바르고 착하고 나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줘. 할머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는 좋은데. 하지만 좀 조심스럽긴 해요. 민수는 그나마 이해하려는 모습이었지만 며느리는 달랐어요. 여보, 왜 그렇게 말해? 이게 정상적인 일이야? 수진아, 엄마도 성인이시잖아. 엄마 인생인데. 성인이라고 다 되는 거야? 우리 체면은 생각 안 해? 며느리가 점점 목소리를 높이자 할머니도 참지 못했어요. 수진아, 너 지금 나보고 체면 때문에 내 행복을 포기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적당히 하셨으면. 적당히? 뭘 적당히 해? 나 지금까지 40년 넘게 이 집에서 적당히 안 살았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손주 봐주고. 내 인생은 언제 살라는 거야? 어머님, 내가 언제 내 행복을 위해 뭔가 해본 적 있어? 이제 좀 살려고 하니까 체면 타령이야? 며느리도 질세라 맞받아쳤어요. 그럼 어머님, 저희 기분은 생각 안 하세요? 시어머니가 연애한다고 하면 저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창피하다고? 내가 연애하는 게 너희한테 창피한 일이야? 며느리는 할머니의 차가운 눈빛에 순간 주눅이 들었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저희도 이 동네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남한테 피해주는 일했어.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며느리 말을 끊었어요. 수진아, 너 진짜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연애해서 창피한 게 아니라 내가 예뻐지고 행복해지는 게 내가 싫은 거 아니야? 며느리는 뜨끔했어요. 사실 그것도 한몫했거든요. 무슨 소리세요? 아니야, 맞는 것 같아. 그동안 너는 내가 집에서 조용히 설거지나 하고 청소나 하고 애나 봐주는 그런 할머니를 원했던 거야. 할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내가 갑자기 예뻐지고 새 옷 입고 화장하고 나가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너 언제 화장해? 언제 새 옷 사? 맨날 집에서 트리닝만 입고 다니면서. 민수가 급하게 말렸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민수야, 이것도 말해야겠다. 수진이가 나한테 하는 짓이 질투야, 질투. 어머님, 너무하세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좋아. 내가 너희한테 창피하고 부담스러운 존재라면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엄마, 그게 무슨... 민수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살겠어.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던진 말. 내일부터 이 집 정리할 거야.
그날 밤, 온 집안이 조용했어요. 며느리는 방에서 울고 있었고, 민수는 거실에서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방에서 박정수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수 씨, 저예요. 영희 씨,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나요? 집에서 일이 좀 있었어요. 제가 정수 씨 만나는 걸 가족들이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수 씨, 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정수 씨가 전에 말씀하신 그것, 정말 진심이셨나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차렸어요. 제주도에서 함께 지내자는 말씀이세요? 당연히 진심이었어요. 그럼, 제가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영희 씨, 무슨 일이 있었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언제든 오세요.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파트 매매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아파트시죠? 강남구동 아파트 101동 2501호요. 제 명의예요. 아, 그 아파트요? 지금 시세가 한 50억 정도 나갈 텐데요. 얼마에 팔릴지 한번 보러 와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오후에 나가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때 민수가 일찍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못 주무셨어요? 민수야,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민수는 뭔가 심각한 분위기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엄마, 어제 일은 수진이가 너무했어요. 엄마 마음 이해해요. 고마워, 민수야. 그런데 엄마가 결심한 게 있어. 무슨 결심이세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가 이 집을 팔 거야. 네? 엄마, 갑자기 왜요? 민수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어제 수진이 말 들으니까 확실히 정리해야겠더라. 엄마, 설마 어제 수진이가 한 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민수야, 수진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걔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어.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엄마 인생이요? 응. 정수 씨랑 제주도에서 살기로 했어. 민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진심이세요? 정말 그 할아버지랑? 왜? 엄마가 행복하면 안 되냐? 그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때 며느리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어요. 무슨 얘기를 이렇게 일찍부터? 뭐? 며느리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집을 판다고 하셔. 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설마. 진짜로요? 응, 진짜야. 오늘 오후에 부동산 중개사 온다. 어머님,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그제야 며느리가 현실을 깨달았어요. 이 집이 시어머니 명의라는 걸, 그리고 자신들이 살 곳이 없어진다는 걸. 어머님, 저희가 어디 가서 살아요? 아이들은 어떡하고요? 할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내가 살 곳 찾았으니까. 며느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어머님,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갑자기 무릎까지 꿇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어제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연애하시는 거 이제 이해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냉정했어요. 수진아, 늦었어. 어제 내가 한 말이 진심이었잖아. 아니에요. 제가 일시적으로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일시적이라고?
그럼 평소에는 안 그렇다는 거야? 할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수도 어머니에게 매달렸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가면 되잖아요. 굳이 집까지 팔 필요는. 민수야, 이 집 내 명의인 거 알지? 네, 알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 아니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후 3시 부동산 중개사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중개사는 집 안을 둘러보더니 감탄했어요. 와, 정말 좋은 집이네요. 강남 한복판에 이런 평수. 지금 시세로는 최소 50억은 나올 것 같은데요. 며느리와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받았어요. 50억? 이 집이 50억이나 돼? 언제까지 매매하고 싶으세요? 빠를수록 좋아요. 한 달 안에 가능할까요? 현금 거래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좋은 매물은 금방 나갈 거예요. 좋아요. 그럼 진행해 주세요. 중개사가 나가고 나서 며느리가 또 울먹였어요. 어머님, 정말 안 되겠어요. 저희가 진짜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짐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수진아, 너 지금 미안한 척하는 거 나한테 들켜. 집값 50억이라는 거 듣고 더 놀란 거 아니야? 며느리는 할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맞아, 맞다고. 너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지? 50억짜리 집에서 공짜로 살던 게 얼마나 큰 혜택이었는지 말이야. 할머니는 정확히 맞췄어요. 며느리는 사실 그동안 이 집이 얼마나 비싼 집인지도 몰랐고,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큰 신세를 지고 있었는지도 몰랐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이제 와서 무지했다고?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할머니가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했어요. 화장 좀 한다고 뭐라 하고, 외출 좀 한다고 뭐라 하고, 새 옷 사 입는다고 뭐라 하고. 어머님, 그리고 어제는 뭐라고 했지? 창피하다고 했지?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박정수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정수 씨. 영희 씨, 제주도 집 계약했어요. 정말 예쁜 펜션이에요. 벌써요? 네. 영희 씨 오시면 바로 같이 살 수 있게 준비 다 됐어요. 며느리와 민수는 할머니의 전화 내용을 듣고 더욱 당황했어요. 정말로 다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정수 씨 고마워요. 저도 이쪽 정리 거의 다 됐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가 말했어요. 보다시피 나는 이미 다 정해놓은 일이야. 너희가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어. 민수가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어요. 엄마, 그럼 집은 그냥 두고 가시면 안 되나요? 우리가 관리하면서. 할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민수야, 너도 참 웃기다. 50억짜리 집을 그냥 두고 가라고? 그게 아니라. 내가 바보로 보여? 내 재산 내가 처분하는 건데 왜 너희 눈치를 봐야 해? 그날 저녁 며느리는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가 집을 팔겠다고 해요. 뭐? 갑자기 왜? 며느리는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말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연애하지 말라고 했더니 집을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친정어머니는 기가 막혔어요. 너 정말 바보구나. 70살 넘은 시어머니가 연애한다고 뭐가 어때서?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그리고 그 집이 얼마나 비싼 집인데. 강남 아파트라며. 50억이래요. 친정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수진아, 너 진짜 큰일 냈구나. 어떻게든 빌어서라도 시어머니 마음 돌려놔야 해. 이미 부동산까지 불렀어요. 어떡해요? 한편 박정수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할머니와 만난 박정수 할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영희 씨, 이거 보세요. 뭐예요, 이게? 제주도 펜션 등기부 등본이에요. 영희 씨 이름으로도 공동명의 해놨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정수 씨, 이게 무슨... 영희 씨도 당당하게 주인이 되셔야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박정수 할아버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제전 재산 목록이에요. 주식, 부동산, 예금 합쳐서 약 80억 정도 됩니다. 할머니는 말을 잃었어요. 정수 씨, 이걸 왜 저한테... 영희 씨가 걱정 없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으면 해서요. 저희가 결혼하면 이 모든 게 영희 씨 것이기도 하고요. 결혼이요? 박정수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며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김영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74세에 받는 프러포즈라니 꿈 같은 일이었어요. 정수 씨, 정말 저 같은 할머니와 결혼하고 싶으세요? 영희 씨는 제가 만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잖아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정수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박정수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줬어요. 영희 씨,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네, 정수 씨.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할머니를 본 며느리와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손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거든요. 어머님, 그게 뭐예요? 약혼 반지야. 약혼이요. 며느리는 기절할 뻔했어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박정수 할아버지의 명함을 꺼냈어요. 이분이야. 며느리가 명함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그룹 전 회장. 어머님, 이분 재벌이에요. 재벌이라니 그냥 사업 좀 했던 분이야. 어머님, 이 회사 대기업이에요. TV에서 봤어요. 며느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재벌과 결혼한다고. 할머니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왜? 그게 중요해?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연애하는 게 창피하다고 했잖아. 어머님, 그건 이제 와서 태도 바꾸지 마. 이미 늦었어. 며느리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정말로 집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현금으로 50억에 팔렸고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주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우리 어디서 살아야 해? 민수도 막막했어요. 전세금이 얼마나 들지? 강남에서는 못 살겠다.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부부는 처음으로 현실적인 걱정에 빠졌어요. 그동안 50억짜리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들이었거든요.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 부부를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수진아, 이제 알겠지?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존재였는지. 네. 어머님, 그런데 너는 나를 창피하다고 했어. 내가 행복해하는 걸 못마땅해 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며느리한테 내가 왜 50억짜리 집을 물려줘야 해? 할머니의 말이 뼈에 사무쳤어요. 이사일 하루 전 박정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데리러 왔어요. 고급 외제차에서 내린 박정수 할아버지를 본 며느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재벌이구나. 박정수 할아버지는 며느리와 민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영희 씨를 잘 모셔가겠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시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과 인연을 맺었는데 자신이 그걸 망쳤다는 걸. 어머님, 정말 마지막으로 용서해 주실 수 없나요? 할머니는 박정수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이젠 시어머니 없는 삶은 너희 노력으로 살아봐. 그걸로 됐어. 40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는 마음이 조금은 서글펐지만 새로운 인생에 대한 설렘이 더 컸어요. 박정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짐을 차에 실어주었어요. 영희 씨, 준비 다 되셨나요? 네, 다 됐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다가왔어요. 엄마, 제주도 가서 행복하세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민수야, 너는 나쁜 아들 아니야. 앞으로 잘 살아. 엄마,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너는 내 아들이잖아. 며느리는 끝까지 울고 있었어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할머니가 차에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수진아, 너도 이제 철 좀 들어.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야. 네. 어머님, 그리고 기억해. 남을 무시하면 결국 자신이 손해야. 차가 출발하자 할머니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한 달 후 제주도에서 온 소식이 있었어요. 할머니와 박정수 할아버지가 정말 결혼을 했고 펜션 사업도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TV 여행 프로그램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해졌대요.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듣고 더욱 후회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바보였어. 이제 와서 뭘? 민수 부부는 결국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전세금도 부족해서 작은 집에서 살게 되었죠. 반면 할머니는 제주도 바닷가에서 매일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에게서 민수에게 연락이 왔어요. 민수야, 엄마야.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응, 정말 잘 지내. 여기 제주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매일 바다 보면서 정수 씨랑 산책하고 있어. 민수는 어머니 목소리에서 진짜 행복함이 느껴졌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수진이가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뭘 반성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매일 후회한대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사랑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네, 맞아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의 행복을 방해할 권리는 없는 거야. 오히려 더 응원해줘야 하는 거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한테 전해줘. 이제는 미워하지 않는다고. 대신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이해하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네, 엄마. 그리고 민수야, 너도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이제 정말 행복하니까 걱정 말고. 전화를 끊고 난 후 할머니는 바닷가로 나가 박정수 할아버지와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봤어요. 74세에 찾은 진짜 사랑, 74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할머니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 나이를 핑계로 꿈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아닐까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언제든 사랑할 수 있고, 언제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할머니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행복을 방해하지 말고 응원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노후사연극장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나이에 관계없이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